교과서 64쪽 향촌 사회의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사족이 향촌을 지배하다. 여러분들 이 사족이라고 하는 말 있죠? 사족, 뭐 사림, 그다음에 이제 뭐 향반 이런 말들은 이제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뭐 사림, 사족, 뭐 향반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지방의 양반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향촌 사회는 이제 사족, 사림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사림들이 지방에 만든 향촌 자치기구가 유양소죠. 이거 처음 나오는 얘기 아니죠? 저 앞에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유양소는 이제 이 지방의 사림들이 만든 향촌 자치기구로서 그 지방 사정을 잘 모르는 수령을 보조하고 그 지방 사정을 너무 잘하는 그래서 이제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향리를 감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방 백성들에게 유교윤리를 보급해서 이 향촌 사회를 백성을 교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유양소죠. 그래서 이제 이 유양소의 양반들이 만든 양반 지방 향촌 사회의 사족들의 명부를 우리가 이제 향안이라 불러요. 향안 밑줄 치겠습니다. 향안 그러니까 지방 양반들의 명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안자가 대장, 뭐 명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지방 향촌 사회의 사족들의 모임, 사족들의 어떤 그 운영 기구, 요거를 이제 우리가 향회라고 불러요. 향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유양소라고 하는 향촌 자치기구를 이 조선 정부는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이제 경제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제소는 중앙에 이제 이 고관이 중앙에 이제 이 고급 관리가 출신 지역에 이제 이 경제소를 이제 이 관리를 하면서 경제소를 통해서 이제 유양소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 지방 향촌 사회 향촌 자치기구의 유양소를 이렇게 적절히 이제 통제하는 그래서 이제 출신 지역과 정부 사이에 다양한 일을 주선하는 이 중앙 집권 기구는 이제 경제소고 그다음에 이제 향촌 자치기구는 이제 이 유양소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제 중앙 집권을 추구하면서도 유양소를 통해서 이제 향촌 자치를 허용하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서원과 향약도 우리가 그 지난번 특강 시간에 배웠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사림들이 세운 교육기관이죠. 거기서는 이제 이 성리학을 이제 교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성리학자들을 제사 지내는, 그래서 이제 교육과 제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가 바로 서원이죠. 그리고 이제 향약은 뭐냐면 지방의 사림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향촌 사회의 자치 규약 또는 이제 이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향약이라고 부르죠. 향약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이 사림들이 4대 사화를 겪고도 오히려 선조 때가 되면 사림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던 향촌사의 두 지지 기반이 바로 이제 서원과 향약입니다. 여기 이제 향촌 자치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향촌 자치기구는 여기 이제 유양소를 얘기하는 거죠. 유양소. 향약도 향촌사회 자치규약이죠. 그리고 이제 유양소는 이제 향촌의 자치기구다. 그래서 이 향촌 자치기구는 유양소에다가 좀 써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이제 이 중종 때 그 영주에 있는 이 풍기, 지금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풍기군이죠.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이제 이 최초의 서원입니다. 그랬는데 이 명종 때 가게 되면 이 중종 때 세워진 이제 백운동 서원이 거의 뭐 폐허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풍기군수가 그 유명한 퇴계 이황 선생님이죠. 이황 선생님 이제 쓰러져가는 백운동 서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시 이제 이 명종 임금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명종 임금이 이 서원에다가 친히 현판도 써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주고, 그래서 임금의 편액을 하사받은 서원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소수서원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소수서원과 같은 임금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은 서원들을 우리가 사액서원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 47개의 서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철폐했다라고 하는데 그 47개의 서원이 바로 임금이 편액을 내린 사액서원입니다. 대부분이. 자,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주 풍기에 있는 이제 소수서원이죠. 소수서원의 이제 전경이고요. 이 소수서원 현판은 바로 이제 이 소수서원을 이제 이 사획한 바로 이제 명종 임금의 이 친필 현판입니다. 이게 소수서원 이쪽에서부터 들고 있죠. 소수서원. 그리고 이제 이 과거에 이제 백운동 서원이었으니까 백운동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이제 이렇게 간판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강당입니다. 강당은 이제 이 뭐 체육 활동하는 곳이 아니고 어떤 그 강의하는 곳이죠. 바로 이제 공부하는 곳이고 여기 이제 일신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보고 있고 이 소수서원 안에는 문성공묘라 해서 이 문성공묘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려 후기에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가져온 안양이라고 하는 분을 배양하는 사당이 바로 이제 문성공묘가 되겠습니다. 문성공묘가 되겠습니다. 자, 뭐 디오라마 공부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 서원의 이제 구조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다시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서 이제 향촌 지배 질서가 재편되다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가 되면 향촌 사회 질서가 이제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이제 양반들의 권위가 매우 떨어지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고 이제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 양반 내에서도 이 몰락한 양반, 잔반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 이제 이 분홍층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잔반보다 더 경제력이 이제 우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양반들의 권위가 이제 지방 향촌 사회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정부는 이제 이 오가 작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해서 이제 향촌을 통제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방의 양반들은 스스로 더 많은 서원과 더 많은 사우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동족마을을 형성해서 이제 친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촌락 단위로 동약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약을 동 단위로 축소한 그런 이제 규약인데 그런 조직인데 이게 이제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9년 단위로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년보다 더 작은 그 면리통 9년 밑에 이제 이 리를 이제 다른 말로 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넓은 지역에 향약이 잘 적용이 안 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마을만이라도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향약의 축소판이 이제 동약을 실시해서 향촌에서 이제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제 발악을 하게 되는 게 조선 후기 지방의 사족들의 모습이죠. 서원은 당연히 이제 지방 사족들, 살인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이제 교육 기관이고 사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왼쪽에 써 있죠. 자기 집에다가 세운 사당입니다. 그래서 조상이나 그 성리학자를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인데 사당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유명한 아주 그 관직을 지낸 그런 조상들을 이제 집에다가 배양하면서 나 이렇게 훌륭한 조상님을 뒀다. 그래서 나는 이제 훌륭한 그런 집안이니까 니네들은 좀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의미로서 이제 이런 서원, 뭐 사우, 그다음에 이제 이 동약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 선생님이 세 가지를 좀 써놨는데 바로 이제 이 족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조상이 잘났음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청금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서원에 출입하는 그런 양반들의 이제 출석부인데 청금록을 통해서 내가 양반이라고 하는 걸 자꾸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위에 있듯이 향촌 사회의 양반들의 명단이죠, 명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권위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이 발악이 되겠습니다, 발악. 자, 다음으로 65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진 양반들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기존의 사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구향이라고 불러요. 구향. 그 다음에 자 새롭게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분홍층들이 이제 많은데 분홍층들이 이제 이 뒤에 가서 우리가 상품화폐 경제에 발달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이 농민 중에서 이제 부를 축적한 농민들이 이제 신분을 상승하게 되죠. 신분을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들을 신향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기존의 양반인 구양과 새롭게 이제 성장했던 신양이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펼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구양과 신양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향전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구양들은 떨어진 그러한 이제 권위를 다시 올려 세우기 위해서 서원을 많이 짓고 사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향약을 동단위로 축소한 동약을 실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진출한 신양들은 당시에 이제 이 지방 수령과 이제 결탁을 합니다. 수령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양반보다는 이게 자기가 이제 움직이기 좋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좋은 이제 이 신양과 이제 신양을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양들은 수령과 결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안이라고 하는 지방의 양반들의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향회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등 기존의 사족의 향촌 지배에 이제 도전을 하는데, 이 향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령과 향리로 대표는 관권이 오히려 이제 강화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수령과 향리로 대표되는 관권의 강화가 나타나고, 요 향회라고 하는 이제 양반들의 모임, 지방 양반들의 모임은 이제 이 수령이, 지방의 이제 사또나 원님 수령이죠. 수령이 세금을 거둘 때 의견을 묻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이 변질됐다. 부세 자문기구로 변질됐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네, 거두세요라고 하는 오케이 하는 그런 이제 부세 자문기구로 이제 변질됐다. 그래서 이제 수령과 이 향리의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이게 이제 3대 60년간의 이제 세도 정치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령에 의한 농민 수탈이 심해지는 배경이 바로 이 향전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모를 치시고 별표를 좀 하나 주기 바랍니다. 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고려에서 조선 전기의 가족 제도와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고려 시대에 교과서 42페이지에 그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가족을 이루다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 때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최소한 가정 내에서는 이제 남성과 동등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자, 조선 후기가 되면 자,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죠. 이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이 성리학이 아주 이 구석구석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이제 이 조선 후기고, 성리학이 아주 이 국가의 통치 이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까지 규정하는 그러한 이제 지배 이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까지도 이제 이 구석구석 아주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는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이 단원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리학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상과 하의 차이가 있고, 주인과 노비의 차이가 있고, 임금과 신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하는 게 바로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리학적인 어떤 그 사회 이념이 깊숙이 우리에게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남녀를 차별하고, 그 남자 중에서도 이제 이 장남을 중시하는 그러한 가족 제도가 조선 후기에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었다 밑줄 치고, 자, 여기다 네모를 치겠습니다. 재산 상속과 재산은 장자 중심이다. 네모. 자,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눠졌다. 이걸 이제 자녀 균분 상속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자, 남자와 여자 중에서 아들과 딸 중에서 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는데, 아들 중에서도 누구? 바로 장남에게 이 재산을 몰아주고 장남에게 제사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차남, 삼남, 사남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바로 장남과 함께 그 가장 큰 형과 함께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동족마을이 형성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 가문을 잇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자, 고려에서 조선 전기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다. 그죠? 또 여성이 호주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아들이 없으면 자, 아들을 만들어서 양자를 들여서 걔한테 재산을 몰아주고 제사를 맡기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됐죠. 일반화됐죠. 그리고 여기 밑줄은 치지 않겠지만 여기 밑줄이 아니라 네모를 치겠습니다. 혼인을 하면 신부가 곧장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네모치고 이러한 제도를 이제 친가에서 맞이해서 사는 제도다. 그래서 친형제도 또는 친형리에라고 하는데 쓰겠습니다. 자, 그럼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 집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죠. 이걸 이제 남귀 여가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남귀 여가혼의 결혼 풍습이 조선 후기에는 곧바로 이 남자 집에서는 이제 친형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 전기까지는 장가 가는 거죠. 남자는 장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이 늘은 집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어디 갑니까? 시집 가는 거죠. 시집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장가 가고 여자는 시집 가면 이 둘은 영영 못 만나겠죠. 어쨌든 조선 후기는 이제 시집 간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이혼과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재가가 허용이 됐는데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 이혼한 여성의 재혼이 어려워졌죠. 밑줄을 치겠습니다. 바로 과부의 재가가 금지됩니다. 오히려 아주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남편을 여의고 그 자식이 또 결혼했는데 또 남편을 여의고 그 자식이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여의고 그래서 3대가 정말 이 허벅다리에 바늘 콕콕 찔러가면서 꼭 참으면서 정말 이제 이 정절을 지킨 그 가문에게 이제 열려문 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표창을 하는 게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됐다. 이걸 이제 이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내용과 꼭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